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해서 집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캐나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캐나다 대학 졸업생들이 항의를 좀 주시더라고요. 제 주변 사례를 두고 캐나다 졸업생의 취업을 논할 순 없다.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냐. 사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례를 두고 취업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죠. 게다가 캐나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통계를 잡아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 대학은 대학 알림의 제도를 통해서 그 취업률, 대학별 취업률을 알리고 있는데 캐나다 대학 졸업생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캐나다 유학생을 숫자를 섞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별 팩트보다는 전반적인 취업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막 7장으로 유명한 홍정욱 씨가 대표적인 1세대죠. 그때는 북미권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 그 자체로 희소성이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IMF 위기 이전이라서 영어만 잘하면 몸값이 좀 높았죠. 유학 2세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인데요. 바로 제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부터 조금씩 몸값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희소 가치는 좀 남아 있었는데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워낙 한국에서 취업생들이 대부분 한국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학생을 데리고 있을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유학 3세대는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봅니다. 사실 이때 이후로 한국 취업 시장에 찾아온 변화는 컸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은 제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경제 교류가 상당하죠. 그런데 미국 기업이 줄줄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국 본사의 한국 내 로컬 오피스 채용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유학생들이 취업하려던 1차 직장의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럼 유학생들의 다음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한국 기업으로 가서 취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도 유학생에 대한 아주 좋지는 않은 인식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사실 유학생을 채용하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력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한국 유명대에서 공부를 한 뒤에 영어를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 뽑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의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취업하던 시점이 2010년 전후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캐나다 현지 한인분들이 나도 2010년에 졸업했는데 취업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흐름을 다 이해하시면은 2010년에 졸업하신 캐나다 한인분들하고 2019년 한국에서 취업한 사람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바로 2019년 오늘의 한국 취업 상황인데요. 저는 이른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는 바로 쓸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재가 필요해진 거죠. 사실 직업 종류도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심지어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이런 직업들도 사실 뭐 생겨난 지는 뭐 얼마 몇 년이 이름이 알려진 건 뭐 몇 년이 안 된 거죠. 스카이라고 비스카이보다 꼭 유리한 것도 아니고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캐나다나 다른 해외 대학보다 꼭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자신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